드라마에서는 밤에 외래진료 안 돼요. CCTV 24시간 돌아갑니다. 요즘 외래라고 CCTV 없는 데 없어요. 요즘은 외주를 주거나 이렇게 전산 시스템이 다 있고 좀 다 카드 키고 이러잖아요. 들어왔다 나갔다가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물론 몰래 그런 데 들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외래방은 결국 어떻게 보면 교수님 방이잖아요. 교수님 방에 레지던트가 들어간다는 건 병원에 사람 없는 곳 없습니다. 다 빡빡 차 있어요. 안녕하세요. 라미체 클리닉 이상영 원장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인가요? 끝나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일단 산부인과 전공의까지 전문의 땄죠. 펠로우도 하고 산부인과 선택하셨던 이유가 마지막쯤 보면은 1년차를 막 꼬시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 꼬심을 당한 거죠. 같은 학교에서 다니면 선배들이 이제 형이라고 부르는데 그 형 중에 한 명이 산부인과 너무 좋다, 자기 생활이 너무 좋다, 트렁크에 쌓여있는 골프채도 보여주면서 난 레지던트인데 골프도 치러 다닌다, 그런 말을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좀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속았습니다. 다른 과들은 1년차 독박이라고 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과들 많죠. 성형외과, 정형외과 많이 힘들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배울 때 아랫연차 때 너무 힘들게 살지만 올라가거나 전문의를 따고 이제 나와서도 응급이라는 거 자체가, 물론 응급수술 있죠. 교통사고가 나면 밤에 응급수술을 하고 이런 이제 대형 병원에서는 응급 생활을 하는 거지만 응급이라는 상황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하지만 이 산부인과라는 거는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그런 응급 생활이 노출된다는 거 그때는 몰랐죠. 아무튼 속아서 산부인과 시작을 했고 후배 안 들어올까봐 인턴 꼬시고 그렇죠. 꼬셨죠. 꼬시고 잘해줄게 하고 반성합니다. 하지만 잘하고 계십니다. 교수님도 하고 계시고 개원에서 성공해서 잘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1년차가 한번 도망갔었죠. 저도 도망갔었죠. 저희가 이제 처음에 3명이 1년차 같이 들어갔는데 한 명이 먼저 도망을 갔더니 이제 남은 2명이 그의 일을 더 떠맡으면서 일이 더 많아졌죠. 그러면서 이제 못 해먹겠다, 그 남아있는 친구의 손을 붙잡고 같이 나갔었죠. 아주 즐거운 생활을 보냈습니다. 때려치고 이제 뭘 할까 뭐 이런 고민도 하고 했었는데 또 꼬심을 당했죠. 그때 이제 4년차 선배가 찾아와갖고 뭐 잘해주겠다 뭐 해야겠다 해서 하고 들어갔다가 끝까지 마쳤죠. 속았습니다. 원장님은 도망가셨을 때 지금 별로 없어요. 레지던트들이 보통 이제 1년차가 들어갈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겨울잠바를 입고 들어갔는데 백일당직 쓰고 봄, 여름, 여름에 나와야 돼. 입을 옷이 맨날 병원 수술복만 입고 있다가 그런 농담 삼아 들고 나갈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몸만 나가셨어요. 그쵸. 원장님 때 인기과는 어느 과? 산부인과가 저의 바로 위에까지는 최고의 인기과였어요. 경쟁률도 있었고 그때 이제 의국 TO가 우리 맨 윗년차 그때 5명인가 6명이 있었거든요. 4년차가. 그 다음에 이제 3년차가 한 3명인가 있었고 3명 4명, 2년차가 2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들어갈 때 3명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삼각형인 거죠. 그때 알아챘어야 돼. 드라마 보면은 이제 수술하다가 실수를 해서 메탈이 나가는 장면. 멘탈 털리는 경우 많죠. 거기도 이제 전치 태반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자궁 입구 쪽에 이제 태반이 있어서 결국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전치 태반 같은 경우는 이 수축 부분이 위쪽이고 아래쪽은 수축이 잘 안 돼서 이제 출혈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너무 출혈이 많이 되고 지혈이 안 되면 자궁을 이제 떼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집도 이 입장에서는 멘탈이 털린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너무 무섭고 잘못하기에는 산모분도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전문의 선생님들도 급하거나 그랬을 때는 혼자 처리하려고 하지 않아요. 더 위에 선생님이나 동료 선생님들을 불러서 잘하고 있는지도 보고 다시 이제 손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다들 노력을 하죠. 그런 과정을 이제 겪어가면서 한 사람의 전문가가 생기는 거죠. 전공의 선생님도 존경하고 그거 과정을 마친 전문의 선생님들, 특히 산부인과를 마치고 지금도 산부인과를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전 의학 드라마 보면 수술하다가 실수하면 교수님 막 조인트 까고. 그럼요. 저희들도 막 옛날 나 때 하면은 엄청 맞고 살았죠. 차투로 이렇게 딱 때릴 때 이렇게 때리면 감사한 거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제 이름이 야였죠. 대부분 야 2년차도 야 3년차도 야. 그때만 해도 막 100일 당직 시켜서 막 100일 동안 집에 안 보내주고 그냥 거기서 살고 했거든요. 100일 당직 동안에는 저희 때는 1년 차는 누워서 못 자는 전통이 있었어요. 커다란 좀 넉넉 이런 소파 같은 데가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소파에서 이렇게 설잠을 잔대나 뭐 그런 전통 아닌 전통이 있었는데 그걸 또 왜 했는지 모르겠고 그런 전통은 제 2년 차 때 없었어요. 그 사람 살 짓이 아닌데. 드라마 보면 대하 사망하고 엄청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엄청 힘들죠. 산모 부모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워서 내일 모레면 만날 줄 알았던 아이가 갑자기 잘못되면 모두 다 힘듭니다. 근데 출산이라는 건 정말 하느님의 축복이 있는 거기 때문에 데려간 거죠. 좀 일찍. 드라마에서는 이제 그 아이를 이제 꺼내서 네. 그 원인이 어떤 건지 검사하려고 이제 조직 검사를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시스템은 모르겠지만 산부인과 의사가 제 아기가 사망했을 때 부검을 하거나 저희 때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깨끗하게 해서 장례 절차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았던 것 같아요. 드라마를 쭉 보셨을 때 가장 현실과 같았던 장면이 있나요? 요즘은 드라마가 너무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수술 장면도 너무 리얼하게 막 진짜 아기가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막 재앙절개 분만 막 너무 리얼하잖아요. 부인 항암 치료 막 이렇게 해서 그 산부인과에 대해서 골고루 다 달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그 몇십 년 전에 제가 겪었던 그런 환자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오버랩 되면서 지나가고 그래 내가 지금이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드라마 중에 가장 현실성 없었던 장면? 그런 천사 같은 선배가 과연 있었을까? 있었었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는 이제 1년차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제 사람으로 존중을 해줬지만 예전에는 나였거든요. 그 현실성 없었던 건 그거였던 거죠. 내 기억엔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었나.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오늘 이야기는 순순히 100%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생각났던 이야기들을 한 거기 때문에 전체가 이렇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만 받아주시고 드라마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이제 산부인과를 떠나서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산부인과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동료, 후배, 그리고 선배님들 아주 존경합니다. 저는 못했어요. 끝까지 힘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